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과를 갔다 왔어요. 매년 하는 눈 검사도 하고 이제 노안이라 운전할 때 쓸 안경을 맞출 겸 갔다가 아찔한 사고를 당할 뻔했지 뭐예요. 안과는 5층짜리 건물의 3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을 누르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휘청하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급 멈추는 느낌 아시죠? 순간 간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3층에 멈췄고 저는 내리자마자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려 잠시 서서 문자를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건물 복도에 불이 나간 거예요. 그냥 불이 나갔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안과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쾅쾅쾅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던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쾅쾅쾅.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죠. 오 마이 갓. 정전이 되면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안에 사람이 갇히게 된 거예요. 정말 30초 간격으로 저는 내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갇히게 된 거죠. 제가 터널 공포증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혹시나 또 모르잖아요. 터널도 일종의 폐쇄 공포증하고도 비슷하니까 만약에 제가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어떠한 패닉 증상이 나타났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엘리베이터 무서워하세요? 엘리베이터가 무슨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뭐가 무섭냐고요? 아니 간혹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처럼 작은 밀폐된 공간을 무서워해요. 비행기 타기가 무섭다거나 터널 통과 시 두려움을 느끼고 넓은 공간이라고 해도 창문이 없으면 불안해한다던가요. 폐쇄 공포증은 밀폐 공간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것인데 원인은 심리적인 원인이 큽니다. 어쨌든 전 터널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도 좋아하진 않아요. 다행히 정전 상황은 한 5분쯤 흐른 뒤에 원상태로 돌아왔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 5분은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 5분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 거고요. 게다가 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전화기 수신이 안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겁이 많은 사람이라면 정말 공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엘리베이터 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미국 같은 경우 1997년에서 2010년까지 91명의 엘리베이터 사용자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사고율이 높지 않은 것 같지만 이건 사고 횟수가 아닌 사망자 수예요. 이는 매년 5명 꼴인 셈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고치는 분들의 사고가 많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사고의 대부분은 추락사예요. 두 번째로는 문에 끼는 사고이고요. 엘리베이터는 움직이는 기구이기 때문에 옷이나 신체가 낀 상태로 움직일 수 있어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너무 끔찍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손발이 작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고요. 성인도 핸드백, 헐렁한 옷이나 넥타이 등이 끼이는 사태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하고요. 엘리베이터 구조를 좀 말씀드리자면 엘리베이터는 겉보기에는 문이 하나인 것 같지만 안에서 움직이는 승강기에 달린 문과 건물에 고정된 문으로 2개의 문이 있어요. 이 2개의 문은 엘리베이터의 도착과 함께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베이터 문이 하나인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과거에는 안에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기계 오류로 문이 열리는 경우도 있었대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면 반사적으로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한 발을 내딛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에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몸을 멈출 수 없는 상태로 그대로 높은 빈 공간으로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복도에 부착된 문이 열리더라도 반드시 안에 승강기가 도착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발짝 이상 떨어진 1m 거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는 데 무엇보다 좋겠고요. 올라탄 후에도 끼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에서 조금 떨어져 주세요. 만약에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고 하면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공포스럽다 보니 문을 자꾸 열게 됩니다. 억지로 문을 열다가 대부분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보통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발로 문을 걷어차기도 하고 있는 힘껏 주먹으로 내리치기도 합니다. 또 틈새에 손가락을 이리저리 끼워보기도 하고요.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면 한 명의 난리치는 행동이 모두를 더 초조하게 만들 거예요. 한 2년 전인가에는 뉴욕에서 두 남성이 문이 열린 채 층 사이에 걸쳐 있던 엘리베이터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어요. 그때 뉴욕시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갇힐 경우 억지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캠페인까지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그런 사고가 많았던 거죠. 비상 버튼을 누르고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엘리베이터 안입니다.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거나 위아래로 뛰는 행동이 브레이크 시스템에 충격을 줘서 엘리베이터가 멋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엘리베이터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말고 절대 기어 나오려고도 해서도 안 돼요. 또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선 타고 내리기 전 엘리베이터 바닥과 그 층의 바닥 높이가 같은지 반드시 확인하고 올라타세요. 여기서 한 가지 엘리베이터에 대한 오해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산소 부족으로 고통받는 영화 속 장면도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된 터무니없는 오해라는 거.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될 뿐 엘리베이터는 공기가 안팎으로 순환되는 구조여서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또 엘리베이터 안에는 각종 바이러스와 곰팡이의 서식을 막는 공기살균 시스템까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히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혹시라도 갇혔을 때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청취자분들은 하루에 엘리베이터를 몇 번이나 타시나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직장인이라면 엘리베이터를 하루에 최소한 4번은 탑니다. 아침 출근 때, 점심 식사 때, 퇴근할 때, 회의가 있어 이동하거나 외부에 나갈 일이 생기면 엘리베이터 타는 횟수는 더 늘어나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미 몇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면 어떤가요? 어색하죠? 아마도 세상 살면서 가장 어색한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그 짧은 순간도 빠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타인의 침입을 용납하지 못하는 방어거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모든 동물은 자신의 신체를 중심으로 일정한 규모의 개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소변 등을 이용해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거라고 하네요. 사람의 경우 모르는 사람은 1.2m에서 3.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만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개인 구역으로는 45cm에서 120cm로 1, 2m 정도까지를 의미하는데 대화가 가능하고 상대방을 섬세한 부분까지 잘 볼 수 있는 거리죠. 야! 하면서 원한다면 신체적 접촉도 가능한 거리예요. 그리고 친밀한 공간으로는 45cm까지의 범위인데요. 연인이나 자녀처럼 친밀한 사이에서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만 접근이 허용되는 공간이죠.
45cm면 두 뺨 정도의 공간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장소를 싫어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과의 사이가 최소 80cm 이하로 줄어들면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끼면서 공격 충동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갈등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두가 한쪽 방향만 바라보면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면 되죠. 이런 경험 있으시죠? 길을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툭 치고 간 적이요. 완전 불쾌하죠. 사과를 안 하고 그냥 지나쳤다면 나도 어떤 행동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나의 공간이 모르는 사람으로 인해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엘리베이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청취자분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난 경험 있으신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옛 첫사랑을 만난다? 옛 애인을 만난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반갑게 아는 척을 하실 건가요? 관계의 끝이 어땠냐에 따라 아는 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쵸? 또 내 옆에 일행이 있느냐, 혹시 내 옆에 남편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옛 애인에게 아는 척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괜히 반갑게 아는 척 했다가 옆에 있던 남편에게 아주 그냥 사단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옛 애인을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아주 희박할 테지만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고등학생 때 메릴랜드에서 사귀었던 구 남자친구를 10년 후에 캘리포니아에서 만난 거예요.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 친구가 사고를 당하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이 가슴 아픈 사랑 얘기는 언젠가 워싱턴 윤준회에서 다른 에피소드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후 세월이 흘러 제가 캘리포니아로 시집을 가고 저희 딸이 5살 때 윌셔가의 에퀴터블 빌딩이라고 여러 사무실들이 있는 고층 빌딩에 볼일을 보러 갔어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헐, 심장이 멈추는 줄로만 알았죠. 그 친구가 엘리베이터 안에 타 있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만 기다렸어요. 다행히 얼핏 본 그 친구는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정확히 10년 후에 우연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것도 캘리포니아에서 만난 옛 남자친구. 그 친구도 저를 알아본 듯 했어요. 힐끗힐끗 저와 딸아이를 번갈아 쳐다봤죠. 딸아이가 없었다면 제가 했든 그 친구가 했든 아는 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만 타면 모두 장난감 병정처럼 나란히 서서 문 쪽만 바라봐요. 물론 사람이 많을 때는 앞사람의 뒤통수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형국이 되는데요. 나라와 문화에 관계없이 다 똑같아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행동을 취하죠. 침묵하기, 눈 감기, 바닥 뚫어지게 보기, 천장 보기, 스마트폰 보기, 층 번호 보기. 사람들이 보통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신이 끊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 바닥만 봐요.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어떤 사람은 바닥을 보고, 어떤 사람은 천장을 멀뚱히 바라보기도 하고요. 바뀌는 층 번호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번호를 세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안의 공통적인 모습은 침묵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과 말을 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데다가 동료나 아는 사람과 같이 타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만큼은 대화를 잘 하지 않아요. 게다가 대화 내용이 다 들리기 때문에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에 적합하지도 않고요.
또 사각형의 비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화를 하면 시끄럽고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요.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재미있는 상상 한번 해볼까요? 기다리던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열렸어요. 이미 사람들로 꽉 들어찬 엘리베이터. 어떡하실래요? 그 좁은 공간 안에 사람들은 이미 저마다의 자리를 잡고 서 있는데 어떡해요? 들어가요?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모두 일제히 나를 쳐다봅니다. 설마 여기로 들어오려는 생각은 아니겠지? 라는 표정으로요. 시간 여유가 있다면 다음번을 기다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떡해요? 철판 깔고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올라타면 그만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내리고 혼자서 그 공간을 다 차지하게 되면 안도감을 느끼죠. 거울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코털을 뽑을 수도 있고 방귀를 낄 수도 있고 전신 거울이 있는 엘리베이터라면 저는 셀카를 찍어요. 그거 아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의 숫자에 따라 서 있는 위치가 정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일정하지 않지만 2명이 있으면 가장 먼 곳에, 즉 양쪽에 서 있고 세 번째 사람은 가운데, 4명이면 양쪽 모서리를 하나씩 차지하고 선다고 하네요. 물론 엘리베이터가 한가할 때 얘기지만요. 엘리베이터에서 타는 패턴에 대해 유심히 관찰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많은 남자들은 주로 맨 뒤 깊숙한 곳에 서 있는 경향이 있고 젊은 남자들은 중간에, 그리고 여자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맨 앞에 주로 선다고 합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앞만 내려다보면서 말이죠. 또 하나의 패턴은 남자들은 옆 거울을 통해서 옆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여자들은 숫자 모니터를 쳐다보거나 눈이 마주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한답니다. 왜 나이 많은 사람이 안쪽에 서 있을까요? 아마도 뒤쪽에서 자유로이 내려다보는 장점을 가졌기에 아마도 힘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정한다는데요. 엘리베이터의 맨 뒤쪽이 파워존인 것이죠. 청취자분들 엘리베이터 걸 기억하세요? 기계음이 아닌 올라갑니다 라는 차분한 목소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들리던 때가 있었어요.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님들을 맞이했던 엘리베이터 걸은 80년대까지만 해도 큰 빌딩이나 백화점에 가면 자주 볼 수 있었죠. 엘리베이터 거래 업무는 주로 층수 안내와 해당 층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지금의 항공 승무원과 같이 그 당시 외모가 돋보이는 직업이었지만 겉보기엔 간단한 일인 것처럼 보여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온종일 좁은 공간에서 하이힐을 신고 서서 오르락내리락 일을 계속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폐쇄 공포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또 엘리베이터 하면 숫자 4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숫자 4와 죽음을 뜻하는 한자의 발음이 같다는 데서 유래돼서 4자를 재수없는 숫자로 인식합니다. 때문에 아파트나 빌딩에서 엘리베이터에서는 3층 다음에 바로 5층으로 넘어가거나 숫자 4를 영어 플로어의 F로 바꾸는 방법을 썼었죠. 요새도 그렇게 표기된 곳이 있나요? 이런 미신을 믿고 실제로 엘리베이터에서 살을 뺐다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재미있게 들립니다. 오늘도 엘리베이터 타시나요? 앞으로 엘리베이터를 탈 때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스몰 토크 잘하는 미국 사람들처럼요. 어색한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질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좋은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좋은 대화가 정말 청량빛을 갚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가 누굴 만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워싱턴 윤준의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